안녕하세요. 한글 구성 성명학회의 예지원입니다. 이름으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은 부르는 소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이 되고 또 두뇌가 발달하면서 정신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서 좋고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부르는 그 소리가 좋고 나쁜 뜻에 의해서 운명이 만들어지면 물론 성격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간단한 그 도표보는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 이름을 쉽게 이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만 파악을 해도 대인관계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름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자신은 물론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이름도요. 여기 준비되어 있는 그 생년 대조표 있죠. 요것만 갖고도 간단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성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궁금하신 분 없어요? 어떻게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어떻게 한 분밖에 없어? 네? 저도요. 그래요? 아, 근데 이제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기백이요. 이기백이요. 역시 기백이 있으시네. 몇 년생이세요? 54년생이요. 54년생이요. 자, 또 이름 궁금하신 분이요? 없으세요? 아까? 예. 한숙. 박한숙이요? 예. 몇 년생이세요? 53년생이요. 53년생이요. 네. 자, 또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요? 네. 54년 안영훈 씨요. 54년 안영훈이요. 네. 자,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성격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는 거는 저 도편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파악이 돼요. 자, 끝자가 4년생, 3년생, 4년생이 있죠. 자, 이 끝자를 바로 보시면 돼. 여기 54년생, 뭐 54, 74, 64 여러 가지가 있죠. 끝자만 했거든요. 54년생의 여기 기억은 뭐예요? 자,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1이 되고 또 53년생. 53년생의 히읗이 되죠. 자,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나오니까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자, 5가 되고 또 여기 0은 54년생에서 0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54년생에서 0을 보니까 7이 되죠. 어우, 금방 알아보시네요. 자, 7이 돼요. 그러면 이 이름은 성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정자, 난자가 만난 순간에 너는 어느 집안의 출생으로 태어날 거라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서 첫 번째 받는 게 뭐냐면 기백이라는 이름과 한숙이라는 이름과 또 영훈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렇게 자음에 해당되는 여기서 바로 뭐가 나왔냐면 성격이 나와요. 그러면 한 분은 이기백 씨는 1이라는 숫자, 또 이한숙 씨는 5라는 숫자, 또 안영훈 씨는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1에서 0까지의 숫자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아요. 이 도편만 있으면 누구나 다 보거든요. 내 이름은 어느 숫자에 해당되나 혹은 내 아들은 어느 숫자에 해당되나 보시면 지금부터 제가 이 숫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손쉽게 자신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기백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1인데 굉장히 인상은 참 유하고 부드럽고 잘생기셨는데 이런 이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기보다 굉장히 고집스럽네요. 네? 아주 한 고집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1, 2는 자신이라 그랬죠. 또 형제로 되어 있죠.
또 친구도 돼. 자기와 비슷한 거는 친구도 되기 때문에 자신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세력을 나타내. 그래서 이름의 첫자가 이렇게 1,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어. 그리고 또 자기 고집과 주관이 굉장히 강해서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근데 1, 2는 뭐를 극하냐면 바로 뭐를 극해요? 재물을 극하고 처를 극해. 이 말은 뭐냐면 처의 말을 무시해버려. 물론 아니라 그러시겠죠. 그렇죠? 왜? 자기 고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누구 말을 안 듣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뭐를 극하냐면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 중심에 이렇게 1, 2인 사람들은 재물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면 술값을 제일 먼저 내요. 왜? 많은 친구들을 거느려야 되니까 그만큼 씀씀이가 해픈 거예요. 왜 그러냐? 재를 극하니까 돈을 경시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뭐를 극해? 재를 극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심에 1, 2인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라는지 알아요? 직장 생활 하라고요. 자, 이 박한숙 씨는 오야. 오라는 거는 뭐예요? 재물이야, 재물. 자,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오라는 재물은 또 6이라는 재물은 정제, 정확한 재물, 월급인데 오라는 재물은 뭐냐면 바로 사업적인 재물이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 특징이 어떤지 알아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활동성 역마라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표현 쓸까요? 제가 약간 입이 걸게 표현할게요. 여자라도 집구석에 잘 안 있어요. 자꾸 밖으로 다니게 돼. 그래서 이걸 활동성 역마라 그래서 중심은 오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에 밝고 또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서 그만큼 활동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1에서 5까지 했지만 자, 1의 성격은 1, 2의 성격은 그런데 여기 3, 4의 성격은 어디 있냐? 여기 이제 3, 4의 주인공들이 없어서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이름에서 3, 4인 사람들은 3은 뭐예요? 두뇌고 성격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중심에 3, 4인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 근데 이 3, 4가 뭐를 극해? 이렇게 7, 8을 극하기 때문에 7, 8은 뭐예요? 직업이라 그랬죠. 직업이라는 건 뭐예요? 직장 생활은 조직 생활이야. 근데 이걸 극하니까 조직 생활을 해요? 못해요? 못해서 이런 사람들 직장 생활하고 인연이 없고 자기 혼자 하는 일에는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전문직, 기술직 혹은 예체능,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3, 4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이름도 보면은 이런 3, 4들이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예체능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3, 4라는 건 또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예지력이 있고 식견이 넓고 그래서 남보다 생각이 앞질러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최고로 잘났다는 생각, 내 머리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이 그 조직 생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중심에 이렇게 이름의 첫자가 3, 4인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또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영적 능력도 있고 직감력, 예지력이 발달된 사람들 이름에 보면 중심에 3, 4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아까 박한숙 씨 이름을 통해서 오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오라는 거는 바로 사업적인 재물이다 보니까 역마성이 있어서 항상 분작에 다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 있죠. 누워 있으면 천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집에 잘 못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관건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오라는 거는 역마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땐 또 왕창 벌기도 하고 또 나갈 때는 그만큼 또 왕창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떤 편파적인 게 좀 있어요. 요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7인데 이 안영훈 씨도 보니까 7에 해당되는데 7이라는 건 뭐냐면 직업이고 명예야. 우리가 저걸 다른 말로 간으로 하거든요. 간이라는 건 뭐냐면 법관, 경찰관. 이런 거는 법률, 법칙, 규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혹은 직장인들은 성품이 어때요? 굉장히 고지식하죠. 그리고 이 간도 7하고 8인데 7은 편간이라서 무간, 8은 정간이라 해서 이건 문간이고 7은 무간이라 해서 무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직업으로 따지면은 경찰관, 군인, 소방관을 여기에 속하고 문간은 뭐예요? 행정직을 나타내. 그래서 이 7이라는 건 어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죠. 위급한 상황에 가만히 있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7의 성격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굉장히 고지식하고 반듯한 성정을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 7, 8이 1, 2를 극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0은 이 학문을 나타내는데 중심에 90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만약에 90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지 알아요? 토론을 즐기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갑론을박을 즐겨. 그리고 유일하게 이게 어때요? 수생목하고 생해주죠. 유일하게 수생목하고 생해주기 때문에 이 90 있는 사람들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장남이나 장녀로 태어난다거나 혹은 맏며느리나 맞사이로 가거나 혹은 둘째나 셋째로 태어나더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마지노릇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중에서 이름을 요 도표를 보고 90에 해당하는 사람들 어떤 거 한번 보세요. 거의 마지노릇을 해요. 마지는 뭐예요?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해. 예, 그래서 학구적인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마음이 이렇게 넓게 대인의 그런 어떤 품격을 갖고 있는 게 그 중심에 90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이름만 갖고도 성격을 알 수 있는데 혹여 그래도 또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한번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김은수. 김운수요. 자, 제가 다른 건 다 놔두고 다 지우고요. 김운수니까 은자 하나만 가지고 바로 은자만 갖고도 성격이 나오니까 은이야. 몇 년생이에요? 75년생. 자, 75년생이야. 그러면 75년생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자가? 자, 오자가 보니까는 8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8이 돼. 그럼 8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업이고 행정직에 있다리 관료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행정관의 관료들은 어때요? 선비 기질이 있어. 그래서 체면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자기 명예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체면에 손상되는 일을 안 하고 굉장히 반듯하고 중심에 또 팔 있는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들이 많고 혹은 뭐 은행원이라든가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팔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업적인 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원래는 회사 팀장으로 있다가 사업을 한다고 이제 지 사업을 하다가 아, 예. 그러면 이 중심에 팔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할 때는 누구한테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이런 이름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세금 다 내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 팔의 특징이 그래요. 굉장히 고지식해. 원리 원칙주의자들이 많아요. 자, 또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56년. 네, 56년 이름이 뭐죠? 네,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이제 이름이 첫자니까 현자만 할게요. 자, 56년생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56년생. 여기가. 자, 현숙이니까 0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은 중심에 0이 돼. 아까 0은 뭐라 그랬어요? 거의 마지로 태어나거나 혹은 맏며느리 혹은 둘째 셋째가 되더라도 마지노릇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리고 중심에 0인 사람들은 0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학문에 해당되니까 학구적이고 논리적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0자 있는 사람들이 참 이거 맞다 안 맞다 밝히기 위해서 따지는 거 참 좋아해요. 그게 0의 특징이야. 또 한 분이요. 네. 손승우요. 손승우니까 승 하나만 할게요. 몇 년생이에요? 아, 그러면은 83년생. 자, 83년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벌써 다 찾아오 놓으셨네. 자, 4예요. 4는 어떠냐? 4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두뇌 성격이죠. 아까 근데 왜 하려고 하다 왜 안 한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자, 이 이름의 중심에 4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한 편이에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건 뭐를 국해요? 직업을 국해. 근데 중심에 3, 4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조직 생활을 잘 못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연구하는 직업에 있을 때는 아주 최상이야. 네? 혼자 하는 거는 아주 괜찮은데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이거 직장에 대한 파괴 본능이 있어서 적응을 못 해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푹 하는 경우가 있어. 뜻대로 됐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안 되게 되면 약간의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아, 이거 왜 그럴까? 그럴 수 있어가 왜 그럴까 하는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많이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건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렇듯이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통해서 성격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를 확인하셨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간혹 보는 그 TV 프로 보면은 거기서도 그런 얘기 자주 나오더라고요. 성격이 팔자 만든다는 말.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봐도요. 성격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입으로 불러주는 소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머리로 전달되면서 그 전달된 뇌에서 전달된 게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파동의 에너지가 작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성격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여러분들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에서 발현되는 기운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고 또 그 성격에 의해서 운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즘 부부 이혼의 상당수가 배우자 외도에 의해서 이혼을 한다거나 별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외도하는 것도 이름의 영향이라면 여러분 이 문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혹여라도 여러분 이름에 그러한 기운이 감돌고 있나 한 번쯤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